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네팔 카트만두 인근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네팔로 현장 학습을 나간 창원 태봉구 학생과 교사 48명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6일 네팔 카트만두로 현장 학습을 나간 태봉구 학생과 교사 48명이 지진이 발생하자 곧바로 포카라로 대피했으며 지금은 일정을 변경해 귀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도민체육대회 축구 경기 도중 집단 몸싸움이 일어나 축구협회 임원진과 선수 등 5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 도민체육대회 축구 남자 일반부 진주시청과 거제시청 간의 경기 도중에 축구협회 관계자와 선수들이 집단 몸싸움을 벌여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거제시 축구협회 임원진 45살 A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 사정 탓일까요? 통조림이나 돼지고기 등 생활 필수품을 훔치는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중소형 마트. 60대 여성이 통조림 2개를 집더니 종이 가방에 넣습니다. 잠시 뒤 음료수도 챙깁니다. 훔친 금액은 13,550원. 모두 식료품입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거의 다 보내드립니다. 거의 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창원에서도 최근 30대 여성이 잇따라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훔친 건 음료수와 통조림, 물티슈 등입니다. 이 식자재 유통 매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훔치다 적발된 사람은 40대 여성.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기 약 2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살다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훔친 돈이 생활비로 사용된 비율이 지난 2011년 16.3%에서 지난 2013년 26.6%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지역에 와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생계형 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법조사처는 생계형 범죄에 대해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값비싼 자전거만을 훔치는 자전거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웃 동네 부산의 얘기인데요. 자전거 도난에 대한 대처 방법을 취재했습니다. 김홍희 기자입니다. 4년째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추도연 씨. 자전거를 한번 도둑 맞은 뒤로 자전거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잠깐 집 밑에 놔두고 집에 올라갔다가 좀 있다가 한 몇 시간 뒤에 내려왔는데 자물쇠로 채워놓은 자전거가 그대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난 2012년 715건이던 부산 지역 자전거 도난 건수는 지난해 966건으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가와 아파트를 돌며 값비싼 자전거만 훔쳐가는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 계단이나 아파트 복도에 놔뒀다 도난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웠다고 안심하지만 절단기로 쉽게 끊어지고 아예 자전거를 분리해 훔쳐가기도 합니다. 바퀴를 보통 묶어놔요. 우리가 휠을 이렇게. 휠을 빼고 자전거를 들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만 믿고 자전거를 보관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는 거죠. 도난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내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겁니다. 또 자전거를 도난당했을 때는 지레 포기하기보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범인이 나중에 잡혀서 그 여죄가 확인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범행을 구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활개치는 자전거 도둑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심야 시간 주차된 차량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23일 새벽 3시쯤 김해시 가랑로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서 블랙박스와 현금 950만 원을 훔쳐 나오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차된 차량을 돌며 모두 21차례에 걸쳐 금품 1,4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창원시 진북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천막 지붕 20제곱미터 등을 채워 소방서 추산 6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재활용 폐지 더미에서 시작된 불길이 창고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산청호구원이 인가를 받기 전에 시설물을 사용해 산청군이 시정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청군은 시설 실시 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다며 호구원에 공문을 보내 일부 사용을 정지하고 오는 6월 30일 인가 기간까지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현충관과 봉안시설 등을 갖춘 국립산청호구원은 지난 2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한일 교환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한 동물원이 자연에 가까운 환경으로 재개장했다는 소식 등을 신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동물원에 많은 가족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동물원은 오래된 사육시설을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날은 이 동물원의 5개 영역 가운데 아시아의 산림지대 공간이 개장했습니다. 숲과 물가 등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다 다양한 아시아 동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生き生きとしてて、お猿が生き生きしててすごくいいと思います。半分また出来上がったら来たいなと思います。 일본에서 누에가 처음 생겨났다고 전해지는 시모노세키시에서 누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누에 축제는 약 1800년 전 중국 진시황의 후예가 현재 시모노세키시에 가져와 일본에서 양잠이 시작됐다는 옛 이야기에 따라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은 시모노세키시 신사재단에 누에를 재단에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여성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치에서 실을 뽑는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누에고치 실 생산은 일본의 주력 산업이었지만 화학섬유의 보급 등으로 줄어들어 지금은 양잠을 하는 농가가 없어졌습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반세움의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한낮 기온은 창원이 26도, 밀양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론 아직까지 서늘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맑은 하늘 속에 강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창원과 김해, 거제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창원의 아침 기온은 12.3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6도, 창녕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진주의 낮 기온이 27도, 거창이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안개가 남아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고 나면 한층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내일 낮 12시부터 밤 9시 사이에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 지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인기를 끌면서 김해시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최근 9개의 지역주택조합이나 대행사에서 10,000가구 규모의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경쟁사 간 허위 과장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토지의 권한 확보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경남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2,600여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남은 2,680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원 자은 3지구가 1,200여 가구, 김해 진영 2지구가 1,100여 가구의 입주를 앞뒀고 규모별론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창원 담감을 지역산업특구로 새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감 창에 그린 공동브랜드 구축과 고품질 담감 생산단지 조성 등에 국비와 지방비 등 419억 원이 투자됩니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특화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 전국에 모두 166곳이 지정됐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올해 KBS 119상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제20회 KBS 119상에서 경남 소방항공 구조구급대가 특별상을 거제 소방서 구조대 김정동 소방장이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경남 소방항공 구조구급대는 지난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187명을 구조했고 김정동 소방장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100여일 동안 구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아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의 동상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건립됩니다. 토지문화재단과 통영시는 오는 11월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 박경리 선생의 동상 건립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엔 한국과 러시아 민간 외교의 일환으로 러시아 문학가인 푸시킨의 동상이 서울 명동에 세워졌습니다. 경남 지역의 풍수해 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의 풍수해 보험 가입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주택 상만 2,400건, 온실 2,100건으로 전국 대비 17.7%에 그쳤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주택은 10%, 온실은 4.7% 가입률을 높이기로 하고 다음 달 초까지 일제 점검을 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55%에서 최대 86%를 지원하고 농가가 14%에서 45%를 부담합니다. 창원시 성산구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대형 주차장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23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 50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종업원이 500명이 넘는 대형 사업장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가족극장 시리즈 2탄 카툰 마임쇼 광대들이 내일 저녁 7시 30분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앙상블 하모니아 제2회 정기연주회 음악여행이 오는 30일 저녁 7시 30분 창원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에선 11번째 기획전 유럽 장식미술전을 다음 달 31일까지 전시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